정영자 어르신은 70살이 넘은 지금도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주가 집에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작은 손이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방으로 들어설 때면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도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손주의 재롱을 보며 웃고 간식을 챙겨주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르신에게는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그 소중한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허리가 찌릿하게 아파오기 시작했고 이내 무릎까지 굳어 움직임이 불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쉬면 낫겠지 싶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져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매일 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복용해 간신히 잠들었지만 다음 날이면 다시 통증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물리치료도 받아보았지만 뚜렷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때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아픈 거겠죠. 그렇게 어르신은 조금씩 체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통증은 나이의 문제이기만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재활의학과 전문의 조현우입니다. 진료실을 찾는 어르신들 가운데 정영자 어르신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허리, 무릎, 어깨, 손목 어느 날부터 이유도 모르게 아프고 하루가 다르게 움직이기 힘들어지셨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매번 약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약은 일시적인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몸의 근본적인 회복력까지 되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약이나 도구 없이 손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3분 마사지 건강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마사지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 몸속 깊은 곳의 혈류 순환을 돕고 통증을 완화시키며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일깨우는 과학적인 접근법입니다. 정영자 어르신처럼 마사지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신 실제 사례도 함께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속에서 안내해드릴 3가지 부위는 모두 우리 몸의 중요한 경혈과 근육층이 만나는 곳으로 짧은 시간 동안 자극만 해도 통증이 줄어들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어르신들의 통증을 덜어드리고 다시금 손주와 함께 웃으며 건강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는 작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영자 어르신의 변화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허리와 무릎이 아프던 부위를 감싸며 종아리 아래쪽을 조심스레 문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기대 없이 그냥 기분이라도 나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주일이 지나면서 무릎의 뻐근함이 줄고 허리의 찌릿한 통증도 한결 나아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이 경험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사지 부위는 바로 종아리 아래, 즉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근육은 발목 위쪽, 종아리 중간 아래쯤에 자리하며 다리 뒤쪽에서 몸 전체의 하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위는 단순히 근육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릎과 허리로 연결되는 혈류의 통로이자 신경 전달 경로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경남 거창에 거주 중인 66세 김동희 어르신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바치를 해오신 어르신은 어느 순간부터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고 허리도 구부리기 힘들 만큼 뻣뻣해지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연골이 닳았다고 했고 주사와 약을 반복했지만 통증은 늘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복지센터에서 들은 종아리 마사지 건강법을 매일 실천해 보시기로 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종아리 아래 단단하게 뭉친 부위를 손으로 눌러 원을 그리며 3분간 마사지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무릎이 덜 무겁게 느껴지고 허리도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위를 마사지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비복근과 가자미근은 다리 정맥이 지나가는 주요 부위입니다. 마사지를 통해 이 근육들이 이완되면 하체에 고여있던 혈액이 심장 방향으로 원활히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말초 신경의 압박을 줄이며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 결과 무릎과 허리에 전달되는 부담이 줄어들고 통증의 강도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편한 자세로 앉아 발목부터 종아리 중간까지 부드럽게 만져보며 단단하거나 민감하게 느껴지는 부위를 찾습니다. 그 부위를 손가락 2마디로 원을 그리듯 문지르되 양쪽 종아리를 각각 1분 30초씩 총 3분간 시행하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누르기보다는 시원하면서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압력이 가장 적당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체 각 부위에 연결된 지점을 자극하는 건강법은 단순한 마사지 이상의 효과를 보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포인트인 팔꿈치 안쪽 곡지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에 거주하시는 73세 박춘자 어르신은 수년간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어깨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고 딸의 결혼식 사진을 찍을 때도 팔을 제대로 들지 못해 한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양한 치료를 받아보셨지만 늘 일시적인 호전만 있었고 다시 통증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복지관 건강 프로그램에서 팔꿈치 지압에 대해 배우게 되셨고 이 방법을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으로 실천하셨습니다. 팔꿈치를 구부렸을 때 안쪽에 생기는 움푹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고 3초간 유지했다가 천천히 떼는 방식으로 총 5회에서 7회 정도 반복하셨습니다. 곡지혈은 전통의학에서 통증 완화, 순환 개선, 면역 조절의 중심 혈자리로 여겨집니다. 이 지점을 자극하면 어깨와 목으로 이어진 대장경의 흐름이 원활해지며 특히 어깨의 근육의 긴장 완화와 상지의 혈류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근막과 근육층이 복잡하게 연결된 이 부위는 팔꿈치 하나를 자극함으로써 목과 어깨 전체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정형자 어르신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경험하신 변화는 단지 기분 탓이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마사지 포인트는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작용하는 생리적 기전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작용은 단순한 자극을 넘어 통증 신호의 차단, 혈류 흐름 개선, 염증 반응 억제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종아리 아래에 있는 비복근과 가자미근 자극의 작용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위는 다리 뒤쪽, 발목과 종아리 사이쯤에 위치한 깊은 근육층으로 이곳을 자극하면 아래쪽으로 몰려있던 정맥혈이 위쪽으로 원활히 순환되기 시작합니다. 정맥혈은 산소가 적고 노폐물이 많은 혈액입니다. 이 혈액이 원활히 올라가지 못하면 부종, 통증, 혈류 정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마사지를 통해 이 부위의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 정맥 내 밸브가 자극을 받아 혈액 흐름이 개선됩니다. 동시에 림프액의 순환도 활발해져 염증 반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혈류가 좋아지면 무릎과 허리에 몰리는 체중과 압력이 분산되어 통증이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또한 자극이 반복되면 뇌에서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진통 작용을 합니다. 이는 약물 없이도 통증 감각을 줄이는 자연 치유 시스템의 일환이며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인 곡지혈은 어깨와 목 통증 완화에 있어 아주 핵심적인 부위입니다. 이 지점을 눌러 자극하면 팔꿈치에서 어깨까지 이어지는 근육들과 신경이 자극되며 상지의 긴장도가 낮아지고 어깨 주변에 유착된 근막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곡지혈은 팔의 바깥쪽을 따라 이어지는 대장경다 장징이라는 경락의 주요 경로에 위치하고 있어 이 경로를
자극하면 어깨부터 목, 심지어 눈 주위의 순환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부위를 통한 자극이 말초신경계의 민감도를 낮추고 통증 전달을 억제하는 기전을 유도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극을 받은 신경 말단은 일종의 과부하, 차단 역할을 하여 지속되던 통증 자극을 뇌로 전달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박춘자 어르신처럼 어깨 통증이 있었던 분들이 단순한 팔꿈치 자극만으로도 팔을 자유롭게 들 수 있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부의 기해혈과 천추혈은 장기와 골반의 기능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는 복부 자율신경과 림프절이 밀집된 곳으로 복부를 원을 그리듯 자극하면 장운동 촉진, 자율신경 안정, 하체 혈류 개선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복부가 부드러워지면 복강 내 압력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허리뼈와 골반 사이의 근육이 이완되어 요통이 줄어듭니다. 전문적인 표현으로는 이 자극이 내장 반사를 유도하여 소화기관과 배뇨계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병철 어르신께서 장을 보고 오실 정도로 호전되셨던 것도 단순히 허리 근육만 풀린 것이 아니라 복부와 골반의 기능이 함께 안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작용 기전은 단지 이론이 아닌 실제 의학적 연구와 임상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내 A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서는 무릎 관절 통증을 가진 시니어 30명을 대상으로 3주간 종아리 하부 마사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증 자가 평가 점수가 평균 6.3에서 3.1로 줄어들었고 걷기 기능 점수 또한 평균 28%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서울시 노인복지관협회에서는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65세 이상 시니어 50명을 대상으로 팔꿈치, 곡지혈 자극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4주간 하루 2회 3분씩 팔꿈치를 자극한 그룹은 팔을 머리 위로 올릴 수 있는 각도가 평균 22도 증가하였고 어깨 경직도 지수도 3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일본의 나고야 의과대학에서는 70세 이상 고령자 40명을 대상으로 복부 지압의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들은 기해혈과 천추혈을 중심으로 복부 마사지를 하루 2회 4주간 실시하였으며 요통이 줄어든 것 외에도 수면 질, 식욕, 배변 리듬 등 삶의 질 지표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렇듯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마사지의 효과는 수치로 입증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닌 과학적 근거를 가진 건강관리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론 마사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치료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하고 실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접근성과 간편성입니다. 별도의 도구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으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시원함이나 이완감을 느낄 수 있어 심리적인 안정 효과도 동반됩니다. 또한 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장장애나 부작용 걱정 없이 실천할 수 있다는 점도 시니어분들께 큰 장점이 됩니다. 반면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우선 과도한 자극은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다고 해서 더 세게 누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오히려 근육 손상, 염증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자극하게 되면 효과가 없을 수 있으며 오히려 다른 근육을 뭉치게 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하지 않으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12일하고 멈추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이처럼 장점과 한계는 분명하지만 적절한 지식을 갖추고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병원 치료나 약물 복용을 보완하는 훌륭한 건강관리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마사지 요법을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사용 지침과 주의사항,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3가지 마사지 포인트는 모두 집에서도 혼자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사지법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더 안전하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대안적 접근과 사용 지침도 함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먼저 마사지와 함께 병행하면 좋은 대안적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쉽게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온열 요법과 냉찜질입니다. 마사지 전에 해당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시면 근육이 더 부드럽게 풀어지고 혈류도 훨씬 원활해집니다. 마른 수건을 덮은 뒤 찜질팩이나 따뜻한 물병을 5분 정도 올려두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통증 부위가 붓거나 열감이 있을 때는 얼음찜질로 염증을 먼저 가라앉히신 뒤 마사지를 시작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다음으로는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을 함께 해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종아리 마사지 후에는 앉은 자세에서 발끝을 천천히 들어 올리는 스트레칭을 해보시고, 팔꿈치, 곡지혈을 자극한 뒤에는 어깨를 앞뒤로 천천히 돌려주는 동작을 병행해 보세요. 배꼽 아래 부위를 마사지하셨다면 복식 호흡을 510회 정도 해주시는 것도 장기 자극에 좋은 보완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대안은 식단과 영양 관리입니다. 우리 몸의 회복에는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항염증 영양소가 꼭 필요합니다. 몸속에서 염증을 줄이고 근육을 재생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메가3는 식이요법만으로도 관절 염증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마사지 요법을 안전하고 꾸준히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간과 횟수, 하루 2에서 3회, 한 번에 약 3분 이내로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추천드리는 시간은 아침에 일어난 직후, 점심 후 휴식 시간, 그리고 자기 전입니다. 압력 조절. 마사지는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만큼만 눌러주시고 절대 아플 정도로 세게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아프면 효과가 더 좋다는 생각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정확한 위치 확인. 효과적인 마사지를 위해서는 부드럽게 만져보시며 단단하거나 민감한 부위를 찾아 자극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위치를 반복해서 누르면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환경 조성. 조용한 공간에서 편하게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마사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TV를 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편안한 호흡을 유지해 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의사항입니다. 아무리 간단한 방법이라도 몸 상태에 맞지 않게 시도하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사항들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증이 심한 부위는 즉시 마사지하지 마십시오. 열감이 있거나 부어 있다면 냉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힌 후 통증이 줄어들었을 때 천천히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상처, 멍, 발진이 있는 부위는 피하셔야 합니다. 얇은 피부 위를 세게 자극하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나 심혈관 질환, 말초신경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각이 둔한 분들은 자극의 강도를 인지하지 못해 과도한 압력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뼈가 튀어나온 부위를 직접 누르지 마시고 그 주변의 근육과 연부 조직을 자극해 주셔야 안전합니다. 마사지 후에는 물을 한 잔 마셔 주십시오. 마사지를 통해 혈류가 활발해지고 노폐물이 배출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몸의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몸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위는 어디이신가요? 허리이신가요?
무릎이신가요? 아니면 어깨가 굳어 잘 움직이지 않으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린 3가지 마사지 포인트 중 하나만이라도 먼저 실천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종아리 아래 자극 무릎 허리 통증 완화, 팔꿈치 안쪽 자극 어깨목 통증 완화, 배꼽 아래 좌우 자극 허리 골반 안정화. 3가지를 모두 하시기 부담스러우시다면 지금 가장 불편한 부위 하나를 선택해 하루 3분만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누워 계실 때 혹은 TV를 보시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마사지를 통해 변화가 있으셨다면 어디가 나아졌는지, 몇 분쯤 했을 때 효과가 느껴졌는지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는 이야기 한 줄이 또 다른 어르신께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약이나 주사 없이도 여러분 스스로 통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시작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진 않지만 작은 실천이 매일 반복되면 분명히 몸이 달라집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